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합창 작곡가 중 한 분입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받는 합창곡 작곡에 그야말로 삶과 열정을 쏟고 계신 작곡가 조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팬입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아, 믿기 어려운데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에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네, 다시 바빠졌어요. 네. 한동안 다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네. 연주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작곡가들도 이제 할 일이 좀 줄어들었죠. 네. 때 아닌 휴식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이제 다시 바빠지는 거 보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작곡가 조혜영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창작 합창제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국립합창단 등 많은 합창단으로부터 작품을 위촉받아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창작 합창 페스티벌 위촉 작곡가로 활동했고 2009년 이후 현재 국립합창단 창작 합창제 위촉 작곡가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합창 작곡 심포지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인천 시립합창단 상임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한국 합창 작곡가협회 상임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곡가 조혜영님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네. 어떤 작품 작곡하시는지 1번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늘 곡을 쓰고 있긴 하죠. 네. 근데 꼭 한 곡만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한 곡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동시에 그럼 여러 곡을 작곡하시는군요. 그럴 수는 없는데 네. 한 곡을 집중하긴 하는데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 미리 좀 사전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게 동시에 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내년 신년 음악회 곡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3년 전에 쓰고 있었던 작품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 뉴드림 합창단이라고 네. 다문화 가정 합창단이 있어요. 어린 네. 아이들로 구성된. 네.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시를 만들어서 이제 작품화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루돌프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시작하고 작업을 반을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 네. 그리고 3년이 흘렀고 이제 내년엔 다시 이제 그것을 다시 기획하고 있어서요. 와. 그 작품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공연 날짜 혹시 나왔나요? 내년 12월 정도로만 어, 아이들은 좀 일찍 준비해야 해서요. 네. 네. 내년 12월 네. 꼭 미리 알려주시면 아, 예, 저도 참석하고 진짜요?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정보를 또 받았습니다. 자, 작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혜영 선생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작곡가로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같은 음악가니까 많이 들었지만 또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일단은 제가 베이스가 피아노예요. 피아노를 어렸을 때 이렇게 쳐왔었고 네.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서 일단 시간이 나면 피아노 앞에 많이 앉아 있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두들기기도 하고 책을 읽다가 또 뭐 거기에서 인상을 받으면 또 피아노를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악상들을 조금씩 모아둬요. 지금은 실은 위촉 작품이 허덕여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저만의 조그만 작곡 노트가 있어요. 짧은 수첩 같은. 예. 거기서 이제 악상들을 적어놓고 언젠간 쓰겠지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또 해야 될 일들은 네. 끊임없이 시를 읽어야 해요. 시를 읽어야 네, 된다. 제가 아무래도 가사가 있는 합창 음악을 쓰는 작곡가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시의 라이브러리 만들어야 하는데요. 네. 그것도 요새 좀 일에 쫓기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어서 시는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네.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본인이 작곡하고 싶은 곡
악상이 떠오르는 거고 작곡하고 싶지만 지금 너무 많은 의뢰를 받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약간 자랑이 섞인 거라는 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죠?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만큼 우리 잘 나가는 선생님을 모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래요. 예, 이미 끝났습니다, 정리. 오늘 네, 식은땀 납니다 지금.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선생님, 네, 이 선생님이 작곡하신 김소월 씨의 조예연곡 못 잊어. 네. 제 방송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이 틀 때마다 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죠. 전국의 이 청취자분들께서 감동을 받아서 올라오는 메시지가 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네. 그 작곡가님을 모셨습니다. 저 너무 기분이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처음 소개될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말 많은 성악가분들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김진추 선생님 수요초대에서 나오셔서 또 이거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네. 그 외에도 그 뭐 연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들어보는 조혜영의 못 잊어. 이 곡은 어떻게 작곡하신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네. 국립합창단 위촉으로 네. 사랑에 관해서 사랑에 관한 곡을 하나 써달라고 위촉을 받았어요. 사랑에 관한 한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누구는 이제 첫사랑에 대한 설렘, 누구는 사랑의 기쁨, 이제 저한테 주어진 건 사랑의 슬픔. 사랑의 슬픔. 예, 제가 슬픈 쪽에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맡아서 이제 시를 골랐는데 예. 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음. 읽었는데 아마 몇천 개 읽었을 것 같아요. 몇천 개. 네. 예. 뭐 물론 빨리빨리 지나갔지만. 네, 네. 근데 결국 저한테 이제 남은 시가 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김소월 씨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작곡하게 됐죠. 2014년이면 거의 10년 전 네, 이야기네요. 거의 10년 됐어요. 야, 거의 뭐 10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이 되어버리니 벌써 이제 약간 저는 아직 못 부르겠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르셔가지고 꼭 엄두가 안 나. 들어보고 싶어요. 공격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적응이 빠르신데 우리 선생님 이럴 수가. 저 방심하고 있다가 바로 꼭 불러주시면 제가, 영광으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말씀하시니 제가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 씨 조혜영 작곡 못 잊어.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엄 보컬레 서울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소월 씨 조혜영 작곡 못 잊어. 김선아가 지휘하는 콜레기엄 보컬레 서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김태현님, 조혜영 작곡가님, 작곡을 위해 시를 읽고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니 다시 한번 두 분의 대화에 귀를 쫑긋하게 되네요. 이문영님, 눈을 감고 들어봅니다. 응축되고 함축된 시의 언어가 아름답게 조화로운 목소리로 표현되니 못 잊을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6916 쓰시는 분, 조혜영 작곡가님의 못 잊어를 오늘 합창곡으로 듣게 되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 곡 전주만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흐릴 정도랍니다. 너무 좋은 곡 만들어주시고 저에게 항상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곡으로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수습 좀 해주세요. 지금 게시판과 문자 메시지가 감동의 물결로 지금 가득 찼는데 너무 감사하죠.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만든 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을 때 전 기분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송년음악회 작년에 국립합창단의 연주회 롯데 콘서트를 갔을 때 네. 그 곡 제목이 무언으로 오는 봄일 겁니다. 무언으로 오는 봄을 제가 첫 곡으로 듣고 이 덩치에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눈물을 폭포처럼 흘렸어요. 어머나. 그래서 정말 국립합창단 우리 윤희중 감독님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다음 곡들은 어떤 곡을 저 윤희 선생 계속 뵈야 됩니다.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1시간 반 내내 그 곡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잊어도 많은 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습을 부탁드립니다.
민망합니다. 그냥 네. 감사하고요. 예. 어떠세요, 기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곡이 나오는 겁니까? 실은 제가 곡을 쓸 때 네. 특별히 좀 감정이 이입되는 곡들이 있어요. 네. 못 잊어 같은 곡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곡보다 훨씬 더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얘기하면 심파 음.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파조를 쓸 수는 없지.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어요. 어. 근데 저를 계속 쓰게 할 수 있던 힘은 마감일. 어. 그래서 곡마감이 마감일이 있어서 끝까지 썼는데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 곡 못 잊어는. 그런데 부끄러웠는데 그러니까 뭐라 뭐, 그럴까 좀 더 왜 학구적으로 부끄러워요? 써야 됐을 것 같고 조금 더 합창적인 테크닉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만 해도 제가 합창 작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야, 여기서 교훈 하나 얻게 되네요. 만약 마감일 없었으면 이 곡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역시 네. 작곡가한테는 마감일이 있어야 마감이 된다. 영감입니다. 예. 마감일이 영감이다. 명언 나왔습니다. 예, 진행해 주세요. 끊어도 죄송합니다. 근데 그 곡을 쓸 땐 제가 특별히 감정에 굉장히 몰입했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체할 수 없게 많이 울었고 보통은 곡이 끝나면 이제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곡이 끝나고 나서도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침울하게 방구석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달된 게 아닐까. 무언으로 오는 봄도 제가 쓰면서 눈물이 났다. 못 잊어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울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달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저 자신이 가장 좀 그래도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눈물로 창작해낸 자식 같은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식이 지금 정말 많은 합창단과 솔리스트들과 또 제가 예견 하나 할까요? 분명히 기악 관악곡으로도 연주될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영역이 확장돼서 많은 이들에게 네, 이 마음을 풍족하게 감사합니다. 해주고 있으니 야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이 깐단테 성악가들은 그냥 노래 부르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곡가 선생님 자신의 곡이 끝까지 남으니 얼마나 기분이 남다르시겠어요. 부럽습니다. 그게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남길 수 있다는 거.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오늘은 작곡가 조혜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경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조혜영에게 합창곡을 작곡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이 가장 좀 어려웠는데요. 미리 대본을 받아보고. 네, 제가 질문을 바꿀까 하다가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실은 제가 단어를 써놓긴 했어요. 네, 내 음악의 마지막 보루? 내 음악의 마지막 보루. 네.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네, 뭐 악기를 많이 접할 경험도 별로 없었고 가장 제일 빨리 접하는 게 피아노니까 피아노를 너무 사랑했고요. 근데 피아노를 계속 치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좀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피아노를 좀 쉬게 됐어요. 손을 놓게 되다 보니까 뭐 악기는 손을 놓으면 이제 끝장이다.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는 피아노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도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음악을 할 수 있고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때 찾아낸 길이 작곡이었어요. 음악이니까 다 좋을 줄 알았죠. 근데 대학교에 올라가 보니까 웬걸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작곡이. 네, 음. 너무 어렵고 내 일은 아닌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곡이 연주될 때 창피하고 그래서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대학원까지 나와서도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긴 갔었는데 그 생각만 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작곡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조금 방황을 했죠. 음악을 안 한 시간이 한 10년? 학교에 강의는 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교육자로만 있었고, 네, 예. 학생들 레슨도 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합창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도 했었고 합창단에 제발 보내주세요 하고 엄마한테 떼쓰기도 했었고 물론 좌절됐지만요. 합창을 너무 좋아했고 또 어릴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계속 합창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에 귀결이 된 것이 합창 음악은 교회 음악으로 제가 시작했거든요. 성가 합창곡은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성가 작곡이었고 성가 작곡이 다행히 이제 출판이 되면서 제 이름이 좀 알려지게 됐어요. 네.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다 보니 한 2, 3년 지나고 나니 국립합창단에서 위촉이 왔어요. 나는 성가 합창만을 쓰기로 했었는데 해도 되나? 내가 해도 되는 거였나? 이제 겁이 나긴 했지만 너무 좋은 기회여서 이제 포기할 수가 없었죠. 바흐에서 핸델로 가는 과정인가요?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정말 야심차게 멘트를 던졌는데 좀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네. 제가 어저께 나는 핸델이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질문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직업 작곡가니까 네, 청중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으니 핸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핸델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나? 늘 그 고민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질문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절대 저희가 미리 상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대화 중에 자리를 아니 선생님 자리를 깔다니요. 죄송합니다. 아, 부적절했나요? 아닙니다. 너무 적절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너무 즐겁게 나누는 바람에 지금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없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두 번째 곡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도나 노비스 파쳔이라는 라틴어지만 대부분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미사 마지막 곡 아뉴스 데이 나오는 구절이죠. 네, 코로나로 저희가 연주를 하기 힘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비대면 연주였잖아요. 네. 그 작년 비대면 연주를 준비했을 때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땐 절실하게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평안이 필요했어요. 내가 음악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네, 연주는 없어지는 건가? 우린 다시는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수 없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꾸준히 비대면이라는 그 음악회 형식으로 저희가 연주를 했었는데 실은 저의 평안을 위해서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예, 감동이 파괴될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영 작곡,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도나 노비스 파쳔, 김종현이 주의하는 인천시리 합창단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조혜영 작곡,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도나 노비스 파쳔, 김종현이 주의하는 인천시리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문지혜님, 오늘 조혜영 작곡가님을 소개해 주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정말 놀라고 좋아서 EBS 가입하고 반디톡을 남겼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5457 쓰시는 분, 중간부터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음악 검색해 봤습니다. 갑자기 콘서트에 온 것 같습니다. 조혜영 작곡가님의 정서에 반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7911 쓰시는 분, 감동과 여운이 깊네요. 마찬가지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영현님, 너무너무 출근길에 이런 진짜 감동. 저는 못 잊어 합창으로 불렀는데 조혜영 작곡가님을 라디오로 영접하다니 온몸에 전율이 흐르네요. 마찬가지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채호님, 마감일이 영감이다. 정말 공감 가는 말입니다. 클래식과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인분들 좀 푸신 것 같은데요? 눈치채셨네요. 장난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작곡가님의 곡에 감동을 받으면 처음으로 EBS에 가입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제가 약간 홍보대사 역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가입해서 지금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곡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말을 자꾸 못하게 만드시네요. 할 말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지금 앞에 그렇게 은근히 자랑해 놓으시고 겸손 키워드도 가져가시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모든 작곡가들이 그럴 거예요. 음, 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음, 곡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저 좀 약간 그렇지만 꿈을 이게 그 발가벗기는 꿈을 많이 꿔요. 발가벗는 꿈을 많이 예, 꾼다. 벗는 게 아니고 벗기. 벗기는 네. 발가 벗기는 꿈. 예, 제가 벗는다고 표현을 했네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창피함 음. 그런 공경에 처한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예. 사랑해 주시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예.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오늘은 작곡가 조혜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저도 예. 예. 이 곡을 듣고 나서의 이 전율이 온몸을 휘감아서 이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지 이 대본이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공한 합창 작곡가의 이 마이스터라로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요새 학생들을 보면 네, 특히 이제 음악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왜 그렇죠? 제가 이 길을 걸어와 보니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직업 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네, 전업으로 직업 작곡가로 삼고 있는 사람이 하지만 또 저도 좀 늦게 아까 10년 정도 그 곡을 안 썼다고 했잖아요. 네, 늦은 나이지만 그때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시작했더니 길이 열린 아주 행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좋아한다면, 정말 사랑, 음악 없이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계속하라. 네,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주변에 능력은 많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능력은 좀 적지만 꾸준히 뚜벅뚜벅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국 남는 친구들은 뚜벅뚜벅 가고 있는 친구들이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가서 끝까지 한 사람이 네, 남는다. 물론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하라고, 그리고 지금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나도 합창 작곡 하고 싶어요, 아니면 뮤지컬 작곡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는 마음만 말고 무엇이든지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계속하라. 네. 그리고 지금 하라. 네, 제가 그거를 너무 오래 미루고 있다가 그 지금이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저에게도 좀 뒤를 돌아보는 말씀해 주셔서 감동이 됩니다. 작곡가 조혜영이 마음에 혹시 품고 있는 합창 작곡에 대한 비전을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에 살고 있는 합창 작곡가로서 특히 가사가 있는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말로 된 곡을 쓰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합창곡 그러면 독일어 혹은 다른 외국어들 뭐 그런 걸로 부르는, 혹은 번안해서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것들, 그런 것만 생각했었어요. 네. 우리나라 합창곡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도 별로 못 해보고 예. 합창을 경험했었는데 우리 말을 전하는, 음악으로 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된 우리 곡을 외국에서도 그렇게 불러주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예. 합창 작곡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연주하는 기회가 생긴 선생님들이 위촉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니 라틴어 내지는 혹은 가사가 없는 non-verbal 음악 같은 걸 써주기를 요구하신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니 브람스는 독일 말로 부르고 베르디는 이태리 말로 부르는데 왜 우리는 우리 말로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정서를 담으려면 우리 언어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어와 음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로 된 곡이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불려지는
그런 합창곡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최강일님, 잃어버린 비번을 찾아서 EBS 로그인해서 톡을 남깁니다. 잃어버린 감성 찾아준 조혜영 선생님 고마워요.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기님, 처음으로 이 프로를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3521 쓰시는 분, 조혜영님 작품 도나노비스 파체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마음이 녹아버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조혜영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작곡을 시작했을 때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베토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빰빰빰빰. 베토벤의 음악은 왜 지금까지도 연주되고 있을까? 갑자기 너무 물론 베토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때 들은 생각이 내 음악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남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너무 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제 음악이 남아서 불려지고 들려줬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너무 크죠? 오늘 네. 작곡가 조혜영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감이 영감이다라는 또 명언을 남겨주시고 좋아한다면 계속 가야 한다고 그리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께서 직접 작곡을 중단한 그런 아주 솔직 담백한 이야기와 또 운이 좋다고는 하셨지만 한 곡 한 곡 쓰실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상자에 넣어 카테고리에 넣어 눈물 흘리면서 한 곡 한 곡이 창조해 주신 창작해 주신 그런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선생님의 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곡 작곡해 주세요. 네. 정경 11시 클래식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페라디오에서는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판 투테로 찾아뵙겠습니다. 멋진 아리아의 만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도 조혜영 작곡가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조혜영 작곡 청산의 살얼이었다. 윤희중이 지휘하는 국리합창단의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정경 11시 클래식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